안녕하세요. 거친 힐링입니다. 오늘 주제말은요. 그런다고 되겠냐? 아주 부정적인 말인데요. 우리는 이 말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죠. 아이들 기죽일 때도 쓰고, 남이 뭘 한다고 할 때 초치느라고도 하고, 스스로를 기죽일 때도 쓰죠. 오늘은 이 말의 용도를요, 행복한 가족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제가 거친 힐링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과 격려가 되었던 일은요, 부부가 함께 이 유튜브를 보고요, 함께 어떤 것을 제가 제시했을 때 실천해 보기로 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다고 되겠냐 하지 않고 우리도 해보자 했던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공짜는 없어요. 행복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함께 행복하려면 함께 행복 계획도 세우고 함께 노력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다고 되겠냐 하지 말고 말이죠. 가장 값비싼 행복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또 행복이 멀리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가 어긋날 때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기대가 반복해서 좌절할 때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그런다고 되겠냐? 라는 거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말이죠. 그런다고 되겠냐며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도 못하게 말리는 경우, 논박이가 참을 수 없나 봅니다. 논박에 논박 들어보죠. 그런다고 되겠냐? 이 말 들으니 왠지 옛날 거지가 생각나네. 쪽박을 들고 다니면서 밥 얻어먹었지. 그런데 밥도 안 주고 쪽박 깨는 인간이 하나씩 있었거든. 나름 뭘 해볼까 하는데 초치는 소리.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물 끼얹고 싶은 심보아냐? 밥 줄 생각은 안 하고 쪽박 깨는 소리는 왜 해? 그러든 말든 한번 믿어주면 안 돼? 참 인색하네. 거기다 심술구이까지. 그런다고 그래야 되겠냐? 그래야 되겠냐고. 자,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데도 이유는 있죠. 행복한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비합리적 생각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그런다고 되겠냐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째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에요. 전에도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 나 혼자 노력하면 뭐하느냐? 상대가 돌부처처럼 움직이질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둘째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에요. 옆구리 찔러서 아무리 해봤자 무슨 즐거운 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셋째는요, 상대가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여기에 이런 비합리적 신념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절대 모릅니다.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다음은요, 비난하기와 이름 붙이기를 통해 상대방을 규정하는 거죠. 상대방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단정했어요. 안 돼. 저 사람은 아이고 안 돼. 차가운 사람이야. 안 돼.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는 그 차가운 사람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자, 다섯째 갑니다. 시작하기와 계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끝에 가서는 상담소를 찾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큰 구멍 뚫리기 전에 작은 구멍 막아보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되겠냐 하지 말고 고고 해볼까요? 우울한 팬데믹 시대에 즐거운 놀이 삼아 한번 해보세요. 자,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좋은 관계 강화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요,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쁨을 누리느냐, 고통을 줄이느냐인데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죠. 골칫거리인 행동을 줄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요, 기분 좋은 행동을 누려보자는 거죠. 서로 기대에 채우는 법. 각자가 좋아하는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목록을 만드는 거죠. 이때는 지켜야 할 지침이 있어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항목은 피합니다. 시집 식구나 친정 식구에 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빼두는 게 좋고요. 너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항목도 빼야 됩니다. 술 끊어라, 체중 줄여라, 뭐 자격증 따라 이런 거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비위 맞추기를 하면요.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세부 상황도 청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막막하게 몸 청결하기 이거보다는요. 자기 전에 발 씻기.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단어를 쓰라는 거죠. 아내 사랑하기 너무 광범위하지요. 하루 한 번 안아주기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2단계는요. 상대방이 좋아할 것 하루 한 가지씩 해주기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것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3단계는요. 내가 좋아하는 건 목록 중에 3가지 택해서요. 일주일 동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해요. 이때 기대하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 힘드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것을 하세요.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는 것 종종 말해주세요. 이런 게 좋은 얘기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으면요. 다른 것으로 일주일 후 피드백을 합니다. 만족 못한 경우는 점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거죠. 자, 4단계입니다. 4단계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서로 상대방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언제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에 대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요. 그 계약서를요. 두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딱 붙여놓고요. 실행합니다. 수정이나 첨가는 가능합니다. 둘 다 좋아하는 것 함께 하기. 두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을 좀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목록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부터 새로운 취미 활동 같은 거 머리 맞대고 생각해냅니다. 세부적인 것은 합의합니다. 자, 이 과정이 힘들다면요. 하루를 사랑하는 날로 정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아요. 서로 해주는 것,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 또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거 합의해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어렵다면요. 1시간 또는 하루 저녁을 정해서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양보했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목록은 꼭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다고 되겠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복은 시간과 노력이다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지난주에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요. 전화를 했더니 의외로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 친구 말이요. 요즘 부부가 하루 한 가지씩의 유머를 책에서나 SNS에서나 어디에서나 찾아서 그 유머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는다는 거였습니다. 웃음이 너무 좋다네요. 사실 우리는 돈 안 드는 웃음에 너무 인색하긴 하죠. 이번 주에는 서로에게 기대를 채워주기로 작정하시는 대단한 시도 시작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